결국에는 90일 유예 조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조금 예상해 보면서 우리가 전략적인 포지션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스튜디오에 한번 출연하셨던 분인데요. 미국 ACI 법률그룹의 김준정 변호사, 오늘은 미국 현지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정 변호사입니다. 네. 자, 90일 유예 조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이번 유예 조치는 단순한 철회라기보다는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숨고르기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10% 보편 관세로 되돌리고 중국에는 오히려 120%로 상향을 조정을 했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보복 관세에는 더 강하게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유화책으로 가는 국가들 차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그 보편 관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25%를 한다 그랬다가 10%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 한번 호의를 베풀었다는 전제에서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90일 동안 각국과의 개별 협상이 진행될 것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별 관세율이 상당히 변동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무역대표부 그리얼 장관이 미 하원 파이낸스 커미티에 출석하는 정언을 제가 들어보고 있었는데 여러 국가들이 협상을 요청했다고 정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이 국가별로 소위 말하는 각계 전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들에게 제시하는 조건들을 검토 후에 개별적으로 협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 네. 나왔을 때 말씀하신 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최대한 협상을 일찍 끝내지 말고 조금 이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90일 유예, 그러니까 석 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석 달도 그렇죠. 부족합니까? 이걸 조금 더 끌고 가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끌고 가는 조금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한 그렇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세미나 또는 방송 매체에서 늘 외쳤던 말인데요.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즉 중국, 철강, 자동차 이외에는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방식이죠. 최대한 압박한 후에 완급을 조절하는 사실상 이번 90일 유예는 그런 전략의 일부로 보입니다. 물론 이 원인은 중국 때문에 이 90일 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 추가 연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에 엄청난 규모를 수출을 하고 대미 흑자국이지만 중국 GDP 대비해서 미국 수출 금액은 불과 3, 4%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면 멕시코나 베트남처럼 미국 수출이 25% 수준인 국가와 달리 협상을 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이렇게 계속 트럼프와 계속 보복 관세를 하면서 맞짱을 떠온다면, 대응을 해온다면 오히려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 협상을 빨리 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국과 예를 들면 중국이 100% 넘는 고관세가 있고 모든 국가들과 지금 수준의 상호 관세를 한다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죠. 나중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타국가들과 이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협상 단계라는 것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딜레이 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왜 좀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제가 늘 선수란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 관세 정책을 직접 이렇게 챙기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위치가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고 또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면서 차라리 관세를 조금 많은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것이 결국은 더 이익이다. 트럼프가 협박을 한다 그래서 큰 카드를 미리 확 내버리는 것보다는 이 협상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카드는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90일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내놓을 카드를 아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추가 연장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게 변호사님의 말씀이신데 반도체와 제약과 관련된 의약품과 관련된 품목 관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될 걸로 혹시 미국 현지 내에서 얘기가 좀 되는 게 있습니까? 제약이나 반도체 등 이런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섹터별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뭐 자동차처럼. 그러나 이 품목 자체가 물론 뭐 이것도 전략 품목이기는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 제조업을 다시 부활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워킹 피플을 위해서 일하는 그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뭐 전체적인 그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를 예고를 하긴 했지만 오늘 미하원 파이낸스 커미티에서 연방 의원들이 그 그리어 장관한테 의약품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뭐 의약품 제조 공장을 뭐 인도에서 이쪽으로 오는 걸 좋긴 하지만 사실 이런 약품 공장들이 인도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공장들을 관세를 올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막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의약품 가격을 올린다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전쟁의 어떤 그런 협상의 카드로 나중에 쓸 수 있는 그로 남겨두는 게 낫지. 지금 당장 뭐 꺼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반도체나 이 의약품을 꺼낼까라는 것이 좀 의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그렇게 막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뭐 보복을 하고 뭔가가 불투명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카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의약품하고 반도체 쪽 관세는 일종의 블러핑 차원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내보이면서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여론도 좀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이 급반등한 것도 사실은 관세를 유예하니까 반등이 나온 건데 미국 내 여론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의 관세 정책을 조금 돌리거나 아니면 좀 관세율을 낮추거나 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은 솔직히 크게 신경 쓰는 가치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얘기할 때 보면 유니언들도 다 내 편이다. 원래 민주당이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찍었다. 지금도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 내에서 예를 들면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또 금리 상승되고 뭐 채권 시장 불안하고 소비 위축되고 복합적으로 이제는 협상해야 될다라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그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변덕스러운 메시지, 뭐 한편으로는 협상 가능성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이런 데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전문가들이 정치적 리스크가 이런 시장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뭐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신경 안 쓸 수는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론 때문에 관세 정책의 강도를 조절한다기보다는 일단 자신 있는 거죠. 왜냐, 이 정도면 국민들이 어려워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번에도 사실 추가 관세를 뭐 한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배가 도착하고 그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거의 5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이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액션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결국 관세 전략은 항상 탄력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가 이전에 한번 방송 출연해서 그 관세의 세 가지 목적이 같이 덩달아 움직이기 때문에 삐걱삐걱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이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그 여론 문제가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절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이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ACI 그룹의 김진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